위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 중순 기준으로 1.3기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한 김석입니다. 전기차 4만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전기자전거 타고 출근한 김나연입니다. 네, 저는 아내 명의로 아직도 디젤차를 보유 중이고 다음 차 전기차로 살라고 대출을 열심히 갚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네, 이런 그 동료들의 압박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제 영어로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OECD가 랭킹 발표하는 거예요. 저 건강한 압력이죠. 네. 그래서 또 대출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와이프 좀 사지 말라고 그래. 대신 갚아줄까? 갚으면 살 거예요? 역시 부자 아빠. 사채 아니에요, 이거. 이거 테크니컬하게 사채죠. 사채인데 제가 나중에 좀 이자 상담을 좀 할게요. 네, 우리 저희 댓글 이벤트가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 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죠? 한 분만 보내주셨어요. 네네. 이제 누가 보내주셨어요? 오미카엘님. 미카엘님 책 20권 드릴까요? 그럴 순 없으니까. 네, gkr@greenpeace.org로 성함이랑 주소, 우편번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책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도 이제 안 보내주시면은 이제 그 다음 순번 분들한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저 댓글로도 공지할 테니까 꼭 좀 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셔서 중고 책값 얼마인지 확인 좀 해서 그것까지 같이 공지를 하세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책으로 보이지만 돈이 될 수 있다는 이거 거죠.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네. 저희 베스트셀러 아니면 안 드리잖아요. 네. 이거 또 지하철에서 읽으면 또 괜찮아요. 또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나 요즘 막 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그 스마트폰 안 보고 책 보고 있으면은 막 가서 용돈 지어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 저한테 좀 주세요. 얼마 좀. 2,000원 정도? 네, 연금 복권 된 거는 항상 들고 다니니까 1,000원 정도 된 거는. 저희 오늘 또 댓글 또 많이 달렸잖아요. 한번 지석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강민지 유튜브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요. 그렇게 한 거 아니고 강민지님이 유튜브에 그런 거요? 이제 좀 유치하지. 오케이. 네. 네, 강민지님께서 유튜브에 달아주셨는데요. 네.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학기 때 듣고 있는 기후변화 과목보다 이 팟캐스트가 더 좋아요. 그 서울 수업 때 선생님이 진지하게 기후변화 정말 심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슬퍼요. 네.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댓글 보니까 어쨌든 사실 이분이 그 17회 정도 듣고 네. 호주에서 환경보호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제 그분이구나. 네, 이 유학생이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집에 가야 되는데 네네. 탄소 배출 때문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네. 신경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우리가 어물쩍 넘어갔는데 지석쌤이 지금 팟캐스트 한 회 쉬셨잖아요. 그때 동안 지금 한 80명 정도 새로 들어왔어요. 네. 저희가 가서 팟캐스트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한번 매력 발산 한번 해주세요. 저 주호스쌤과 비교해서 저희 방송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담백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런 거가 뭐죠? 그런 게 뭐죠? 아니요, 매력 발산 이런 거. 네, 매력 발산이요? 주도쌤이 오셔서 굉장히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편집 안 하고 좀 편했거든요. 그날 어깨 별로 걸리지 않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사시연대기 때 제가 지석쌤 좀 빙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리지널이 안 되더라고요. 공회전. 들으셨어. 공회전 금지입니다, 우리. 네. 너무 웃겨. 정기차는 공회전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엔진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지석쌤이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 약간 시조새 같은 분이죠. 하자고 하셨고. 네. 안방마님 같은 분이시니까 네. 오늘 많은 이제 새로운 구독자분들 지석쌤이 오시니 그 부자아빠 살아남는 아빠 꼭 들으시고 방송 끝나면 알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더 느는지 주는지 보면은. 네, 저희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나연쌤 한번 댓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네, 정화영 님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제대로 읽잖아, 나연쌤. 그럼요. 정화영 유튜브 전 이렇게 좀 안 눈치가 하잖아. 빠르거든요. 많은 사람이 공감했으면 해요.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짧은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댓글이었고, 네.
이제 슈나우저드니 님이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시 타고 왔습니다. 방송 즐겁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시 연대기 듣고 이제 와주신 분인 거죠. 네, 사시 연대기 듣고 와주신 분도 계신데, 쌀국수요님이라고, 이제, 사시에서 정말 재밌게 듣고 왔습니다. 관심 있지만 무서워서 외면했는데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쌀칼국수요라는. 다른 분인가요? 네, 사시 연대기에서 왔어요. 구독하고 하나씩 들어. 쌀이 중요한가 봐. 뭔가 좀 있나 봐, 사시 연대기. 오늘 저녁은 쌀국수로. 네. 또 지석쌤 한번 또 읽어주시죠. 네, 맞아. 문장 엄지척이라는 분이고요. 네네. 사시에서 왔어요. 구독 하트 누르고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오늘 옷장 정리하면서 듣다가 왜 철마다 버릴 옷은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오염의 주범일 텐데 하고 반성했네요. 네, 그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좀 옷을 오래 안 입는 거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오염의 주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유니클로 지금 뭐 불매운동 한창인데 네. 사실 유니클로 옷수피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실 우리 그쵸, 안 살 옷을 계속 스파 사게 하는 브랜드가 거잖아. 네. 제가 또 의류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 옷을 사지 않습니다. 네, 지금 또 오늘 뭐 한국 이낙연 총리가 지금 아베 총리랑 20분 얘기 나누고 하긴 했는데 유니클로에서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 번 입고 이제 복고 트렌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입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근데 사실 좀 네.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부 옷에서는 또 이게 세탁하면서 그쵸. 저기 미세 플라스틱 나오고 그죠. 미세플라스틱이. 문장 원집창님, 네, 지석쌤이 읽으신 이유는 뭐죠? 네? 또 이제 조선일보에다가 또, 혹시 문장 엄지청님이 이제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가끔, 이제 그린피스는 이제 중립적이긴 한데, 네. 좀 환경 정책에 따라 좀 정부를 이제 좀 칭찬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때도 네,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또 그럴 때 또 뭐 이제 뭐 탈퇴하고 그러지 마시고 구독 꼭 유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좀 실한 새로운 코너도 있고, 또 괜찮은 보고서 하나 들고 왔거든요. 윤탁쌤이 이제 네. 또 심기일전에서 네, 그럼 저희가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화제의 코너죠. 그 봇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 주간 전기차. 이번 주는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지금 저 보조금 소진율을 네,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막 막 줄어들어서 빨리빨리 전기차 사셔야 된다라는 그 긴장감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줄어드네요. 눈먼 보조금. 네. 눈 멀진 않았어요. 네, 왜 그래요? 그러세요? 아니, 그거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아니, 눈 멀었으니까 가져가라 이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대도시는 남아 있고 보조금이 네네. 지방은 지금 소진돼 있고 약간 그런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왜 그럴까? 그러게요. 대도시가 왜 오히려 그럴까, 좀 진짜? 충전 시설이 좀 더 잘 갖춰져 있고 그러지 않나? 근데 오히려 제가 전기차 유저분들 요새 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시내에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제 BMW나 테슬라 충전기가 많고 오히려 지방에 더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정부에서 이렇게 약간 균형적으로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도심에 더 전기차를 많이 보급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게 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고 보조금이 뭐 어쨌든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이제 구매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예, 특히 쉐보레 볼트하고 뭐 르노 SM3는 좀 인기가 없어요. 전기차 진짜요? 중에서. 예, 그래서 바로 뭐 저기 살려고 하면 바로 그냥 살수 갖다 있다.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도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대도시에 사고 싶다 그러시면은 볼트나 르노 뭐 SM3 정도 알아보시면 우리 동네에 있어요. 볼트. 전 볼트 네. 좋았습니다. 그 악동 괜찮아요. 뮤지션 수연님. 네, 수연님이 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약간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네. 네. 전기차가 좀 안 팔려서 2017년도에 네. 이거를 좀 많이 팔아보려고 충전 요금을 반을 깎아줬어요. 3년 동안 깎아주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전기 충전 요금, 급속 충전 요금 같은 경우 원래 15,000km 타는데 32만 원이면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2배로 뛸 수 있어요. 급속은 예, 급속은. 예, 급속만. 네. 완속
그것도 이제 좀 조정이 될 수 있고요. 한전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특례요금이라 해가지고 초창기니까 깎아준 거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급속 말고 완속, 이제 밤에 완속으로 천천히 충전하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거는 워낙 싸거든요. 저는 이제 뭐 한 50원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kW에 50원이면은 아이오닉은 만땅 채우는데 1,200원 정도면 되거든요. 네. 밤에 하면 네. 1,200원. 그걸로 그냥 200km 가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가고 완속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2배 오르면 2,000원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2,5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휘발유차 대비 충전비가 한 10%, 20% 수준이었다면 이제 그게 한 30%, 40%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전히 더 싸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다.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든 뭐든 초반에 빨리 사는 게 제일 혜택이 많아요. 예.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데다 좀 세금을 쓰지. 왜 또 이렇게 갑자기 막 깎아줬다, 안 깎아줬다 이러면 안 돼. 예, 너무 싸긴 했었어요. 사실. 예, 그리고 네. 근데 아직도 그 자동차 세금도 좀 깎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 아직도 되거든요. 네. 내년 말까지는. 공영주차장도 계속 공주도 되잖아요. 50% 할인 있고 제가 사는 군포시는 2시간 무료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사실 거면은 좀 빨리 해보시는 게 좋다.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다만 혜택이 조금씩 줄어든 면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급속을 이제 한 가솔린 차랑 비교를 해보면 5만 원 정도 이제 가솔린 차 주유를 할 때 이제 급속으로 빨리 충전하는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로 올랐다는 거죠. 네네. 네. 원래는 한 뭐 10,000원 수준. 맞아요. 그런데 뭐 근데 밤에 이제 자가주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밤에 완속 충전 꽂아놓고 자면 되니까 그분들은 별 그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허성일님. 네, 네. 예,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실명 토크. 예. 괜찮아요. 예, 네. 뭐 그 좋은 이제 얘기니까.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시는 네, 분인데 그분이 코너가 있으신데 전기차. 저는 충전기도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만든 게 완속 충전기가 집에 있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분은 집에서 안 하신다고 그 하시더라고요. 근처에 현대 대리점이 있는데 네. 현대 대리점에 현대차 전기차 가져가면 공짜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서 하신대. 그건 거기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원래 3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줬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너무 안 써가지고 이제 뭐 올해 말에 만기인데 막 빨리 써야겠다고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아직 다 못 썼다. 뭐 이런 컴플레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충전요금이 오르긴 하는데 여전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 이거 보고서 이제 전기차 못 사겠네 이러는데 그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빼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진짜 정말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급속 충전비 올랐는데 이제 수소차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수소차는 더 비싸잖아요, 충전비가. 아, 그래요? 수소차는 이제 수소 그 스테이션을 건설하는 비용도 훨씬 높고 그리고 시간도 수소차가 막 5분이면 충전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첫 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차부터는 이제 수소가 가스 게이지가 올라오는 게 네. 15분 이상이 걸리고 충전하는 것도 5분 이상이 걸려서 전기차랑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 얼마 전 경향신문에서 단독이라고 하고 뭐 기사가 났잖아요. 친환경 연료인 줄 알았는데 천연가스 수소차의 배신이라고 해서 막 맞아요. 클릭이 많이 수소가 났는데 매개체다 보니까 사실 예, 우리 다 알고 싶던 사실인데 단독으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연가스 화학식이 CH4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화학식. 있거든요. 메탄 아니 메탄? 네, 메탄. 예. 메프로브 그게 탄소 개수에 따라 메탄, 에탄, 프로탄, 부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 방송이었나? 너무 힘들고요. 공회전, 프로보 외우세요. 공회전이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회전. 네, 공회전 일단 멈추고. 네, 네, 공회전 금지 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C를 떼내면 H가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수소를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아. 뭐 아니면 울산에서는 석유 정유 공장에서 이런저런 공정에서 남는 게 좀 있고. 이제 그건 사실은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는데 회색 수소. 예, 녹색이지 않은 수소 뭐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는 이제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많이 생산해서 그게 남으면 수소로 이제 뭐 만들거나 이러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그 만드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LPG 차를 타지 왜 뭐 타러 수소차를 타는 거지? 왜 천연가스 쓰는 거면? 뽀대가 안 나잖아요. 뭔가 첨단적이지 않잖아. 예. 왜 그냥
LPG를 넣어서 타면 되지. 왜?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전기차도 그거 똑같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현재로서는. 예, 근데 전기차는 그래도 효율이 워낙 좋아서. 그쵸. 효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지금 타도 괜찮고 앞으로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수소는 사실은 거의 안 하는 기술이고 현대도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소식통은 아닌데 제 지인분께서 이 네. 수소도 현대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다 사실은 네. 좀 어거지로 하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으면 네.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전기차를 강조하는 거는 이제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깨끗한 게 아니라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 수소차에 넣기 위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쓰는 거면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탄소 많이 나오고 그쵸. 도루묵이죠, 도루묵. 맞아요. 네, 오늘 또 지구재난방송에서 이제 국내 소식을 하나 들고 오셨다면서요? 네, 국내 소식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었는데 며칠 전이에요. 지난 22일에 이제 충청남도가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했어요. 이제 선포문을 좀 살펴보면 충남은 이미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8년 대한민국 최초로 언더투 연합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고 있어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충남도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좋은데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선포문을 근데 카피 앤 페이스트.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이제 근데 언더투 연합 탈석탄 동맹 얘기가 나오는데 탈석탄 동맹은 이름만 들어도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 언더투 연합 약간 추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게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 연맹이라는 건데 충남도가 지난해 9월 12일에 네. 이 연맹에 가입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정치 의지를 밝히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입한 그렇군요. 이후에도 재미없으신가요? 윤 박사님?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감축 어쨌든, 목표를 이행할 네. 수 있는 전략을 공표하고 사무국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 측정량을 고시해야 되는데 네. 이제 충남도가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에서도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곳에서 되게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어쨌든 지방정부 중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력도 이렇게 하고 여기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이번엔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굳이 충남이 이런 이유가 있나요? 충남에 뭐 좀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그쵸. 충남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셧다운도 되게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어디 뭐 당진에 좀 많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네. 거의 없었는데 거기에 지금 한 수도권으로 전기 공급하는 용도 등등 해서 네. 엄청나게 지었고 현대 제철이 거기다가 이제 당진 쪽에 제철소 만들고 하면서 네. 이래저래 서해안에 굉장히 한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한 40%인가 뭐 절반인가가 있나 막 그래요. 예. 김지도 선생님도 사실 충남인이시죠?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충남 공주 같은 경우는 원래 공기 되게 맑았거든요. 네. 네. 산업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긴 하지만 공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가난도 하고 공기도 나빠요. 나쁘다. 그래서 부여 있는 그런 데잖아요. 네. 아니 그 충남인들의 불만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쪽 이제 석탄 발전소 근처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 전기 쓸 거를 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미세먼지 만들고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하고 거기 있는 이제 그 현대제철 한보 거였잖아요. 그죠? 네네. 옛날 한보 사태 전혀 모르시죠? 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도에서는 좀 전혀 따라올 생각 이런 거 없나요? 뭔가 제 추측에는 이제 네. 충남도 분들이 이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네. 좀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회도 이런 얘기를 듣고 친환경 에너지에 뭔가 발벗고 나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우리 그린피스 페이스북에서 싸움 났었잖아요. 왜 그 당진에 네네. 석탄 화력 발전소 근처에 그 배추에 석탄재 낀 맞아요. 거 올렸더니 이게 뭐 조작이라고 조작이다. 했더니 충남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러면 와서 살아봐라 이러면서 네. 막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실제로 진짜 주민분들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생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충남도 어쨌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마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서울시에서도 뭐 하나 발표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짜 비상사태예요, 그죠? 네. 비상사태. 네, 저 초고속으로 마감된 코너죠. 생활의 발견을 대체하는 코너를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진행.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끝맺음을 못했네요. 아니요. 제가 그냥 그 코너를 빨리 자르고 편집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생각. 때 듣고 오신 분들 우르르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나갔어요. 내가 언제 나가는지 볼 거야. 아까 선포문 네. 읽다가 나가신 거 아니에요? 나가실 분들은 왜 누구 때문에 나갔다고 지금 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너무 좀 그랬다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네, 좀 우리가 네. 피드백을 좀 받고. 주드쌤이 네네. 더 낫다 이런 댓글. 아, 네.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저희가 제가 코너명을 막 고민하다가 이제 2020 원더키디 님께서 아니요, 잠깐만요. 저 다시 좀 지섭쌤 하고 뽑으세요. 지섭쌤도 마이크를 좀 정면으로 갖다 주시고. 네. 뭐야 원더키디가 이게 뭐예요, 쌤? 자, 한번 네. 네, 제가 코너명을 되게 세 가지 정도 이제 고민했는데 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대선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죠? 그렇죠. 아, 뭐 엄청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막 재밌죠. 지금 해외 토픽 뉴스가 엄청 재밌죠. 재밌어졌죠. 아, 저는 너무 슬퍼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재밌다는 게 좀 냉소적인 표현이죠. 그죠? 막 이제 뭐 미국이 많이 이렇게 욕을 더 많이 먹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뭐 동맹도 무너지고 네. 뭐 지금 뭐 지구도 무너지고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미국 이 대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 정당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정책도 그렇고. 물론 정책은 우리나라가 더 미국보다 좋은 정책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이제 면모를 제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후보들에 대한 가십 한 80% 정도 하고 환경 정책 한 20% 정도 하고 네. 지금 미국 대선 후보 23명이에요. 23명. 지금 다 좀 트럼프가 좀 만만해 보이는 거지. 대거 나온 대거. 23회 분량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코너명을 제가 2020 원더키디라고 이게 뭐죠? 순수 국내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2020년에 누가 원더하게 될 거 아니면 비욘드 트럼프 아. 이제 가장 식상하게 미 대선 풍향계 뭐 이런 거 하나 했는데 제가 빠르게 찾아봤는데 89년에 제작된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네, 몰랐네요. 이 디스토피아 세상 이때 이제 좀 TV 좀 봤던 친구들 다 알아요. 이거 2020 원더키디. 좀 신발도 나오고. 지섭쌤 아세요? 2020 원더키디? 아니, 내가 75년생인데 그 당연히 알죠. 그쵸. 그거 볼 나이셨어요? 예, 이 만화는 정말 이렇게 별로 얘기할 거리도 없고 그냥 실망스러웠다 정도밖에 없는데 그 그때 깊이가 없으셨군요. 코너 이름으로 이렇게 네. 가져오신 걸 보고서 네. 공회전 지금 나무위키 들어가 보시면 2020 원더키디 치면 뭐 나온 줄 알아요? 2020년까지 뭐 80며칠 남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대선 후보들을 이제 23명이나 되니까 한 명 한 명 면모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미국 지금 트럼프가 재선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근데 현직 대통령은 원래 자동적으로 재선에 도전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네.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공화당인데 누가 트럼프한테 챌린지를 한다. 그럼 챌린지 당한 대통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챌린지 당할 만큼 지금 너무 만만한 거지. 근데 공화당 후보가 벌써 3명이 나왔고 네. 민주당 후보가 뭐 거의 지금 뭐 20명 나왔는데 이제 제가 진짜 정말 공정하게 ABC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항의 들어올까봐.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듣고 이제 네. 진짜로 이게 정말 우리도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잖아요. 좀 있으면. 네. 우리가 그린피스가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느 특정 당파를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런 건데 우리도 다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서 좀 환경에 관심 있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좀 후보들한테 투표를 하면 좋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늘 그렇게 저희가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정책 같은 거 만들 때 좀
이제 공약이나 만들 때 좀 환경 이런 공약을 좀 겉절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막 뭐 자전거 도로 만들어줄게 막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면 미국은 보면은 지금 이게 무조건 핵심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후보는 마이클 베넷이시라고요. 콜로라도 상원의원이신 분인데 네. 콜로라도 좀 아십니까? 로키 산맥 뭐 좀 아시네요. 역시 미국에서 마리화나 저기 법스 합법화. 마리화나 방송. 네, 지금 뭐 미성년자분도 혹시 들으셨으면 귀를 씻어주시고요. 액상 담배 피지 말래요. 네, 네. 그 미국 중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주민 95%가 백인이래요. 다. 원래 100%뭐 인디언 살던 대학인데 뭐 다 몰아냈겠죠. 공업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뭐 낙농업 이런 게 좀 유명한 데고. 네. 이분 개인 스토리가 좀 금수저. 네, 아버지가 또 웨슬리연대 총장 출신. 저 이렇게 부모 이런 거 잘 좋아하거든요. 가십. 또 예일대 로스쿨 출신. 또 이제 김재석 선생님 동문이죠. 네. 네, 지지합니까 동문? 예? 동문인데 좀 지지합니까? 저기 부시도 예일 출신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재수 없어. 그래서 요즘 이제 좀 휴먼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요즘은 그렇죠. 예, 정치는. 그래서 뭐또 전립선암 극복한 얘기 좀 그래가지고 원래 전립선암 때문에 대선 못 나온다 얘기 있었는데 약간 좀 군소 후보고 이제 미국 대선 후보는 얘가 좀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보려면 그 정치자금 펀딩 되는 걸 보면 되는데 네. 지난 분기보다 요번 분기에 펀딩이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제일 적게 펀딩을 받은 후보인데 이분의 주요 공약을 홈페이지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좀 미국 사회를 좀 알게 되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이 하우징, 집 더 짓겠다. 미국에 좀 집이 부족한 집이 어마어마하대요. 사람이 720만 개 집을 더 줘야 되고 지금 미국이 월세 올릴 때마다 노숙자가 막 쏟아진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뭐 민주당답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약이 대선과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거는 이제 저 트럼프 까는 거죠. 이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던 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조사하겠다. 뭐 이런 건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공약이 클라이밋 체인지예요. 7번째 공약이 한 뭐 7개 되는데 딱 중앙에 클라이밋 체인지를 써놨거든요. 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그 30% 잠깐만요. 내가 이거 영어니까 바로 안 되네. 첫 번째로는 네. 공약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해양이나 그 토지의 보호구역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밋 X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넷제로 커미션. 그러니까 탄소 배출 아예 그냥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농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네. 클라이밋 체인지에 맞설 수 있게끔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 농업을 많이 지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분 쪽에 재밌는 게 클라이밋 뱅크를 만들겠다. 네. 근데 이게 100조 규모, 100조 달러 규모 맞나? 이게 트릴리언이니까? 네. 트릴리언이니까 아니다. 10조 달러네요. 10조 10조 달러 규모의 아예 클라이밋 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빗 섹터 이런 데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이제 그 탄소 배출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양성하겠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클라이밋 뱅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 미국 내 은행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은행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한 가장 큰 병크라고 하죠. 파리 협약 탈퇴 선언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뭐 저기 하고 무효하고 자기들이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세계 정상들 모여가지고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된 리더십 만들겠다. 이게 네 번째 공약이더라고요. 핵심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좀 살짝 애매하네요. 좀 애매해요. 네, 저기 왜 후원금 못 받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애매해 좀.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유스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클라이밋 체인지 잘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제 공약이 뭐 정치 개혁, 네.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네. 교육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이런 정책 같은 거 소개할 때 또 글 잘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되게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90%의 미국 사람들이 그 총 구매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해야 된다. 얘가 정신병인지 아닌지. 90% 미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지했고
80% 사람들이 이 그 불법 이민자들에게 이제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네.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다음 70%의 미국인들이 그 기후 변화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들이 무려 7가지 공약에서 4번째 공약에 기후 변화를 아예 한 테마로 잡아서 공약을 내는 거겠죠. 지금 이제 총선 때문에 네네. 여러 당에서 이제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우리나라요? 네, 네. 당 우리나라요. 관계자 지인을 아시나 봐요. 네, 진짜. 네.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기후변화에 예민한지, 그리고 네. 실제로 이런 당 관계자 분들이 기후변화라는 거에 깨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넣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기후변화 공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게 될지? 사실 오늘 그 메인으로 다루려고 하는 소식이 IMF가 국가 재무부 장관들이 나서서 강력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조사해 보면은 유권자들이 이제 기후변화 중요한데 경제부터 좀 살려달라 뭐 이게 해서 항상 순위가 뒤로 밀리는데 네. 이게 기후 문제 대응이 탄소세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경제적인 대응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게 되는 거라서 네. 예, 큰 발표가 있었는데 하여튼 아직 우리나라는 또 하루 언론에서 좀 시끄럽고 좀 더 조용해졌는데 네. 그 얘기를 좀 다뤄볼까요? 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또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IMF 얘기 지금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MF 얘기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IMF 하면 대한민국이랑 뗄 수 없죠? 그쵸. 네. IMF 보고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으로 마감된 코너죠. 생활의 발견을 대체하는 코너를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진행.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끝맺음을 못했네요. 아니요. 제가 그냥 그 코너를 빨리 자르고 편집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생각. 때 듣고 오신 분들 우르르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나갔어. 내가 언제 나간지 볼 거야. 아까 선포문 네. 읽다가 나가신 거 아니에요? 나가실 분들은 왜 누구 때문에 나갔다고 지금 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너무 좀 그랬다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네. 좀 우리가 네. 피드백을 좀 받고. 주드쌤이 네네. 더 낫다 이런 댓글. 뭐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코너명을 되게 3가지 정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대선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엄청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막 재밌죠. 지금 해외 토픽 뉴스가 엄청 재밌죠. 재밌어졌죠. 전 너무 슬퍼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재밌다라는 게 좀 냉소적인 표현이죠. 그죠? 막 미국이 많이 이렇게 욕을 더 많이 먹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뭐 동맹도 무너지고 네. 뭐 지금 뭐 지구도 무너지고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정당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정책도 그렇고. 물론 정책은 우리나라가 더 미국보다 좋은 정책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이제 면모를 제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후보들에 대한 가십 한 80% 정도 하고 환경 정책 한 20% 정도 하고 네. 지금 미국 대선 후보 23명이에요. 23명. 지금 다 좀 트럼프가 좀 만만해 보이는 거지. 대거 나오면 대거. 23회 분량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코너명을 제가 2020 원더키드라고 이게 뭐죠? 순수 국내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2020년에 누가 원더한 게 될 거. 아니면 비욘드 트럼프. 이제 가장 식상하게 미 대선 풍향계 뭐 이런 거 하나 했는데. 제가 빠르게 찾아봤는데 89년에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네, 몰랐네요. 이 디스토피아 세상을 이때 이제 좀 TV 좀 봤던 친구들 다 알아요. 이거 2020 원더키드. 좀 신발도 나오고. 지우스 맞아요? 2020 원더키드? 아니, 내가 75년생인데 당연히 알죠. 그쵸. 그거 볼 나이셨어요? 예, 이 만화는 정말 이렇게 별로 얘기할 거리도 없고 그냥 실망스러웠다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 깊이가 없으셨군요. 코너 이름으로 이렇게 네. 가져오신 걸 보고서 네. 공회전 지금 나무위키 들어가 보시면 2020 원더키드 치면 뭐 나온 줄 알아요? 2020년까지 뭐 80며칠 남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대선 후보들을
이제 23명이나 되니까 한 명 한 명 면모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미국 지금 트럼프가 재선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근데 현직 대통령은 원래 자동적으로 재선에 도전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네.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공화당인데 누가 트럼프한테 챌린지를 한다. 그럼 챌린지 당한 대통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챌린지 당할 만큼 지금 너무 만만한 거지. 근데 공화당 후보가 벌써 3명이 나왔고 네. 민주당 후보가 뭐 거의 지금 뭐 20명 나왔는데 어. 진짜 정말 공정하게 ABC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항의 들어올까봐.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듣고 이제 네. 진짜로 이게 정말 우리도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잖아요. 좀 있으면. 네. 우리가 그린피스가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느 특정 당파를 지지하거나 그렇진 않는다. 우리도 다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서 환경에 관심 있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좀 후보들한테 투표를 하면 좋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늘 그렇게 저희가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정책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공약이나 만들 때 좀 환경 이런 공약을 좀 겉절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막 뭐 자전거 도로 만들어줄게 막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면 미국은 보면은 지금 이게 무조건 핵심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후보는 마이클 베넷이시라고요. 콜로라도 상원의원이신 분인데 네. 콜로라도 좀 아십니까? 로키 산맥 뭐 좀 아시네요. 역시 미국에서 마리화나 법스 합법화. 마리화나 방송. 네, 지금 뭐 미성년자분도 혹시 들으셨으면 귀를 씻어주시고요. 액상 담배 피지 말래요. 네, 네. 그 미국 중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주민 95%가 백인이래요. 다. 원래 100%뭐 인디언 살던 대학인데 뭐 다 몰아냈겠죠. 공업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뭐 낙농업 이런 게 좀 유명한 데고. 네. 이분 개인 스토리가 좀 금수저. 네, 아버지가 또 웨슬리연대 총장 출신. 저 이게 부모 이런 거 잘 좋아하거든요. 가십. 또 예일대 로스쿨 출신. 또 이제 김지석 선생님 동문이죠. 네, 뭐 지지합니까 동문? 예? 동문인데 좀 지지합니까? 부시도 예일 출신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재수없어. 그래서 요즘 이제 좀 휴먼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요즘은 그렇죠, 예, 정치는. 그래서 뭐 전립선암 극복한 얘기 좀 그래가지고 원래 전립선암 때문에 대선 못 나온다 얘기 있었는데 약간 좀 군소 후보고 근데 미국 대선 후보는 얘가 좀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보려면 정치 자금 펀딩 되는 걸 보면 되는데 네. 지난 분기보다 요번 분기 펀딩이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제일 적게 펀딩을 받은 후보인데 이분의 주요 공약을 홈페이지 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좀 미국 사회를 좀 알게 되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이 하우징, 집 더 짓겠다. 미국에 좀 집이 부족한 집이 어마어마하대요. 사람이 720만 개 집을 더 줘야 되고 지금 미국이 월세 올릴 때마다 노숙자가 막 쏟아진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뭐 민주당답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약이 대선과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거는 이제 저 트럼프 까는 거죠. 이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던 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조사하겠다. 뭐 이런 건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공약이 클라이밋 체인지예요. 공약이 한 뭐 7개 되는데 딱 중앙에 클라이밋 체인지를 써놨거든요. 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는데 공약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해양이나 그 토지의 보호구역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밋 X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넷제로 커미션. 그러니까 탄소 배출 아예 그냥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농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네. 클라이밋 체인지에 맞설 수 있게끔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 농업을 많이 지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분 쪽에 재밌는 게 클라이밋 뱅크를 만들겠다. 틀리려니까 아니다. 10조 달러네요. 10조 달러 규모의 아예 클라이밋 뱅크를 만들어가지고 프라이빗 섹터 이런 데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많이 양성하겠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클라이밋 뱅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 미국 내 은행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은행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한 가장 큰 병크라고 하죠. 파리 협약 탈퇴 선언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세계 정상들 모여가지고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된 리더십 만들겠다. 이게 네 번째 공약이더라고요. 핵심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좀 살짝 애매하네요. 좀 애매해요. 네, 네. 저기 왜 그
후원금 못 받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애매해 좀.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유스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클라이밋 체인지 잘 해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제 공약이 뭐 정치 개혁, 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네. 교육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이런 정책 같은 거 소개할 때 또 글 잘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되게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90%의 미국 사람들이 그 총 구매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해야 된다. 얘가 정신병인지 아닌지. 90% 미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지했고 80% 사람들이 이 그 불법 이민자들에게 이제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네. 이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다음 70%의 미국인들이 그 기후 변화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들이 무려 7가지 공약에서 4번째 공약에 기후 변화를 아예 한 테마로 잡아서 공약을 내는 거겠죠. 지금 이제 총선 때문에 네네. 여러 당에서 이제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우리나라요? 네, 네. 당 우리나라. 관계자 지인을 하시나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기후변화에 예민한지, 그리고 네. 실제로 이런 당 관계자 분들이 기후변화라는 거에 깨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넣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기후변화 공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게 될지? 사실 오늘 그 메인으로 다루려고 하는 소식이 IMF가 국가 재무부 장관들이 나서서 강력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보통 조사해 보면 유권자들이 이제 기후변화 중요한데 경제부터 좀 살려달라 뭐 이게 해서 항상 순위가 뒤로 밀리는데 네. 이게 기후 문제 대응이 탄소세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경제적인 대응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게 되는 거라서 네. 예, 큰 발표가 있었는데 하여튼 아직 우리나라는 또 하루 언론에서 좀 시끄럽고 좀 더 조용해졌는데 네. 그 얘기를 좀 다뤄볼까요? 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또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IMF 얘기 지금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MF 얘기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IMF 하면 대한민국이랑 뗄 수 없죠? 그쵸. 네. IMF 보고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 지석쌤 안 계실 때 주드쌤이랑 화기애애하게 얘기 있잖아요. IMF 보고서 경제성장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IMF가 이제 매년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어떨 건지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게 15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많이 다루죠. 네네. 2%로 하향 조정했다고.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경제가 또 정권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첨예한 이슈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국 경제 성장률만 보긴 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0년 내 최저치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제 성장을 이렇게 쭉쭉쭉 하던 잔치 시대가 거의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조업 위축이 있고 또 무역 갈등 있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있고 네. 또 한일 무역 갈등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흥국의 경기 회복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제 트럼프가 재선된다거나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를 꼽았어요. 네. 근데 한국 언론에서도 IMF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기후 변화를 이 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IMF가 뽑았다는 거를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근데 다뤘죠. 저희가 또 기후 위기가 오면서 경제적인 불황이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책을 내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저자를 한번 보셨습니다. 네. 네, 저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불황의 저자 김지석입니다. 아, 네. 매회가 저자 특집이네요. 네, 그렇네요. 저희 저자와의 기후불황 만남. 네, 기후불황 책 내신 지 좀 많이 됐죠. 그때 주요 일간지에서 소개 많이 됐잖아요. 네, 얼마나 됐죠? 네. 5년 됐어요, 5년. 아. IMF가 저보다 5년 늦은 거죠. 그렇죠. IMF 5년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깜깜한 사람들이야. 네, 이 책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고서적 알라딘 이런 데에서만
저 검색해야 나오는 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출판사가 싸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책 더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저 때문에 저 망한 거 절대 아니고요. 네. 그 출판사 이름은 센츄리 원이라고 100년이 가는 뭐 콘텐츠를 만든다는 회사였는데 뭐 출판사가 3년 만에 그냥 저기 문을 동업자 닫았죠. 둘이 맞고소 해가지고 아, 진짜요? 한 명은 네가 횡령했다, 뭐 한 명은 네가 경영 잘못했다 이러면서 네. 맞고소 해가지고 저기 출판사 없어져 버리니까 판권은 저한테 넘어왔는데 네. 동시에 남은 재고 뭐 몇백 건 있던 거는 창고에 들어가 버리고 뭐 제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판권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판 관계자님 방송 들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 IMF 보고서보다 5년 더 빨랐던 네. 책이니까. 저희가 좀 구매해서 네. 빨리 나오면 사실 잘 안 돼요. 적절한 시기에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뭐 이제 그 기후 위기와 경제를 엮은 서적의 약간 삐삐밴드 같은 그런 책이었던 거죠. 너무 앞서 나갔던. 네. 저희가 이벤트에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네요. 100권 어디 창고에 들어있고. 원래 그래서 그거를 저기 PDF로 전자책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냥 무료 배포하려고. 네. 근데 맨날 작업한다다가 말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다시 추진해볼게요. 근데 책이 조금 이제 옛날 내용이긴 한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예언서 같은 거죠. 나는 5년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성경 같은 약간- 거네요. 거기 테슬라 모델 3 얘기도 나오고요. 네. 예. 쌤은 성경 예언서라서 나는 뭐 종교가 없으니까 약간 정감록 이런 생각하고 그런- 이게 약간 네네. 그 먹물 성향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먹물. 내가 미리 알고 있었거든 막 이러면서 이걸로 이제 약간 위로받고 그러니까 셀프 위로를 하고 사는데 아니, 우리 홍보팀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 IMF 보고서 미리 예측한 책 저자 있다고. 좀 네. 주요 내용이 뭔가요? 밑에 기후 제 책이요? 아니요. IMF 보고서요. 네. 아예 보고서요. 네. 되게 좀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박살이 나니 탄소세를 세게 먹여서라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는 IMF 보고서도 이제 블로그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GQ 온단가와 이마 솔로니 아루 역시 메이하쿠나 친일파. 예, 예. 교토 나떼이루. 뭐 일본 IMF 일본 사무소만 블로그를 하나? 왜 제가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네. 이 블로그가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네,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로 다 나오는데 네. 한국어는 없어요. 내가 일본 지하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역 어디라고 하는 줄.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이게 너무 웃겨.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요. 발음이 IMF 제가 사실 일본어 1년 했는데 IMF 까먹었어요. 한국 블로그 꼭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어로 좀 내놔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또 이거 번역을 하고 귀찮잖아. 네. 근데 이게 영어로 첫 문장이 되게 인상적인데 네. Global warming has become a clear and present threat. 네. 원래 뭐 clear and present danger 뭐 이거 책 뭐 영화도 있나 그럴 텐데 너무 명백하게 보이고 present는 현재잖아요. 네. 현존하는 위협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가끔 좀 이렇게 그 지식이 약간 약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잠깐 물타기 하시려는 분들이 지구 뭐 온난화에 대한 과학은 확실치 않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UFO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끝나고 경제학적으로도 이미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네. IMF에서 become a clear and present threat 딱 그냥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일본 말로는 다시 한번 읽자면은 안 할게요. 지구 온난화와 온난화와 왜 이렇게 잘 읽으시는 거예요? IMF 저 인사팀 저 혹시 IMF 한국 사무소 블로그 운영하고 싶으면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좀 빨리 해야 네네. 되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어로 그게 안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75달러 정도의 탄소세를 때려야 된다. 2030년까지. 네. 그래서 탄소세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쓴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배출량이 정해지거든요. 얼마 쓰면은 뭐 그렇죠. 얼마 쓰면 CO2가 몇 톤 나오고. 그건 뭐 화학식 계산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화학식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네. 1톤당 9만 원 수준으로 먹이라는 건데 네네. 이러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요금이 한 43% 오르고 그다음에 뭐 석유 가격도 좀 얼마 정도 올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 보통 뭐 이렇잖아요. 원가 싼 게 뭐냐? 뭐가 제일 싸냐? 예전에는 석탄이 제일 싸네 이랬는데 거기다 이제 탄소세를 확 먹여버리면
갑자기 그 값이 한 2배 이상 오르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야, 얘 석탄은 비싸서 안 되겠다. 그러면 뭐가 싸지? 태양광 풍력이 훨씬 더 싸네 그것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의사결정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네. 그런 그래서 이건 걸 권고한 거죠. 예. 이건 정말 IMF 이 발표는 향후 정치, 경제,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쵸. 이런 발표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옛날에 맞아요. 이제 환경 이런 쪽 한다고 하면 환경론자라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실 성장을 너무 이제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제 성장론자라고 좀 네. 얘기를 하는데 성장론자들이 꼭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분리할 때 하는 말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 하는 애들 때문에 못하고 안 된다. 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 아마존에 무슨 뭐 환경 NGO가 불질렀다 네, 맞아요, 막 이러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IMF가 이제 지금 한때 신자유주의 경제학파들의 그 본산이었던 이곳에서 오히려 기후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쵸.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IMF가 거잖아요.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는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를 정말 뒤흔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아마 탄소세가 1톤당 평균 2달러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75달러까지 끌어올리자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고, 이제 IMF가 우려하는 게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지구 평균 온도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2도 이내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업화 네. 이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 근데 평균 온도가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4도 정도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기존 경제학 쪽만 이제 경도돼서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자, 근데 뭐 IMF 또 한국이랑 인연을 뗄려 뗄 수 없죠. 다 IMF 때 기억 하나씩 좀 풀어놓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억이 없네요. 뭐 언제 몇 살 정도 되셨어요, 그때? 몇 년도? 98년도. 98년도면은 98년도면 제가 92년생이니까 9살이었죠. 97년이라고 하나? 98년. 9살. 7년도에 시작됐죠. 그때 뭐 저기 뭐 가족이 뭐 8, 우울하거나 9살. 우울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네. 네. 저는 기억이 그때 없어요. 유학 중이었는데 난리 환율이 났죠. 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지고 네. 그 학비가 네, 순간적으로 아. 2배 이상 뛰어버렸고 네. 그 다음에 그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사업 정리해서 아. 어머니께서 건물을 지으셨는데 건물 그 융자 이자가 뭐 몇십 프로까지 뛰어가지고 건물이 예, 저기 다 팔리고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잘 배웠지만 집에 돈이 없는 그래서 몰라 네. 한때 진짜 내놓으라 할 만한 금수저였잖아요. 충남 공주에서는 좀 알아줬죠. 유지, 그리고 지역 유지. 그때는요 충남 공주에서 집 팔면 네. 서울에 아파트 샀어요. 와. 근데 지금은 전혀 어림도 없는 네. 말해도 믿지도 않을 거야 사람들. 눈빛 대신 지금도 믿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때 중학교를 인천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인천이 그때 IMF랑 뗄 수가 없는 게 네네. 대우가 있었어요. 대우 자동차. 그때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버지가 좀 대우차 다닌다고 하면 좀 그게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거야. 우린 다 알지. 저 대우차 뭐 그때 레간자라고 해가지고 뭐 포르쉐 디자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든 뭐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차 팔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차를 또 이제 대우차 직원들한테 엄청 또 약간 싸게 저렴하게. 강매를 좀 한 거지. 그럼 애들이 야 우리 아빠 차 바꿨어 하면서 자랑하고 했는데 완전 줄초상에 나버린 거야. IMF 터진 다음에. 그 이렇게 큰 상처를 줬던 곳인데 저도 막 네. 기억이 막 명확하진 않은데 정말 심각했다. 뉴스에서 맨날 이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인가 뭐. 예. 그 사실은 조금 뭐 검증이 필요하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때 뭐 난리 법석이었죠. 완전. 어음 받으면 안 돼. 어음 함부로 받으면은. 자, 아무튼 그래서 네. 그 되게 좀 상황이 재밌어진 게 네. 경제학자들은 뭐 환경 이런 거는 좀 챙기다 보면은 뭐 네. 경제가 안 되고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의 본산지랄까 뭐 자본주의의 뭐 약간 뭐 수괴랄까 진짜 그런 IMF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위협이니까 빨리 세게 때리라고 했는데 이게 국내 언론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면 바꿔야 되겠네라고 논쟁이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묻혀서 끝나버려요. 네. 그냥. 예, 끝나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거 취재를 좀 더 세세하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그 노드하우스라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네. 뭐 예일대 소속인데 네. 이 사람은 소속이라고. 좋아하시네. 네네네. 아니 뭐 예, 동문.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 사람 예일대 졸업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 자 그래서 그 사람은 75달러 정도로 안 될 걸? 아, 한 300달러 정도는 해야 될 걸?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탄소세를 150배. 주장했던 다른 시민단체들도 얘기가 75달러나 IMF도 이게 굉장히 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예, 거다. 예. 그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75달러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본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더 올라야 될 거야라고까지는 얘기했어요. 예. IMF가 정말 무시무시한 애들이거든요. 진짜 사실 대한민국은 IMF 모범생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긴 하는데 IMF가 그 진짜 아까 말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나요? 신자유주의 경제학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남미 애들 진짜 이를 갈거든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냥 미국식 경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미가 완전히 도산이 되고 특히 아르헨티나. 정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IMF 정말 싫어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탄소세, 그러니까 기후변화 심각하게 하고 컨트롤 못하고 이런 데는 그러면은 돈 안 빌려준다는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제는 국가 평가할 때 네. 어떤 자산에 투자가 돼 있고 뭐 에너지는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거 다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돈 비싸게 빌려주거나 뭐 안 빌려주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뭐 거고 그렇죠. 진짜. 예. 예. 뭐 왜 이렇게 됐지? IMF가 좀 뒤져봤더니 제가 또 이런 거 또 사람 보는 거 가십인가요? 종론인가요? 또 가십이죠, 가십. 근데 이제 총재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렵네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라고 불가리아 여성분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분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이 세계은행이랑 월드뱅크, IMF가 생겨난 계기가 2차 대전이잖아요. 그 뭐 브레튼 우즈인가 뭔가 하고 뭐 이제 유럽 재건한다고 만든 건데 그래서 월드뱅크의 수장은 미국 사람, 네. 이제 IMF 수장은 이제 뭐 그래도 유럽 사람 하자 뭐 이렇게 지들끼리 막 뭐 맺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프랑스 재무장관이 했었거든요. 네. 이 요번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이분이 원래 월드뱅크에서 환경 경제학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 총재라고 아시죠? 한국계. 원래 또 김용 총재랑 또 반기문 총장 네. 이렇게 됐을 때부터 막 우리 막 국뽕 막 심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사실 자랑스러워 할 만한 건 한데 그래서 김용 총재 이후로 이제 총장 대행을 월드뱅크에서 하다가 IMF로 오는데 이 사람을 IMF로 오기 위해서 아예 IMF 내부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이 사람이 나이가 조금 걸려가지고 임기를 다 못 채울 그런 게 되니까 아예 70세 이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유럽에서 안 치려고 한 거는 환경이 이만큼 심각하다. 기후변화 심각하다. 이거를 재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확인하진 않아서 좀 가십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좀 땄어요. 야구에서 뭐 야구든 축구든 그럼 그다음에 수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경제 개발을 막 했어요. 막 좋아졌어. 막 뭐 삶의 질도 좀 나아지고. 근데 딱 보니까 기후 변화 못 막으면 다 우르르 무너지는구나라는 게 이제는 그 주류 경제학 IMF까지도 이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방이 나온 거죠. 탄소세를 세게 때려서 이걸 바꾸는데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세금 많이 내는 거 이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금을 때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 공무원 월급 올려주고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세금을 가지고 전기버스를 도입을 하던 전기차 보조금을 더 주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던 해서 네네.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쓰는 식으로 하면 또 다른 거는 이제 소득세 같은 거 감면하라고 또, 했죠. 감면을 시키고 그러니까 소득한 건 뭐 돈 벌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그게 무건 잘못이냐 왜 세금을 때리냐 그 사업을 할 때 석탄이나 석유 가스 써서 온실가스 나왔다면 거기에 세금을 매기고 차라리 다른 세금은 줄이자라는 식이라서 이걸 이제 또 왜 우리나라 항상 뭐 세금 얘기 나오면 세금 폭탄 큰일 났네 뭐 종부세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무조건 결사 반대 이런 논의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건 아니다. 네.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거지. 네. 예, 무슨 뭐 그런 뭐 다른 목적은 있는 건 아니다. 그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중국 뭐 고사 봐도 역사적으로 세금 너무 싫잖아요. 막 뭐 여인이 울고 있는데 갔더니 뭐 왜 그러냐 뭐 저기 남편이 호랑이에 잡혀먹였는데 왜 여기 사냐 그랬더니 여기는 세금이 싸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은 그러니 기억 몰라요? 몰라요. 중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아니 옛날에 뭐 우리 군납제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나만 고등학교 다닌 것 같아 여기서. 저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너무 웃겨. 미국 역사 물어보시면 아니 조금 더 알 수 그래가지고 있어요. 호랑이한테 잡아먹는 것보다 이게 세금 덜 내는 게 좋다고 산다고. 그만큼 세금 내는 게 싫은 건데 어쨌든 탄소세 이 얘기가 완전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좀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탄소세가 강화되면 사회 변화 어떤 게 좀 있을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를 쓰지 말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탄소 배출을 안 하면 전기를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일단 바뀌어야겠죠. 한전 직원이라면 많은 게 바뀌어요. 네. 왜냐면은 가장 싸다고 연락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네. 굉장히 비싼 게 돼버리는 거예요. 탄소 세금이 많이 붙게 되니까. 네, 우리나라 맛있게 같은 되니까. 경우에도 네. 뭐 40%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유럽 연합에서 온 분들하고 뭐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네. 그 국경세를 걷는 게 이번에 EU 대통령 된 사람의 공약이었대요. 국경세? 네, 그러니까 탄소에 대한 국경세. 사실 IMF도 보고서도 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 그걸 적용해 버리면 그 나라만 전기를 비싸게 써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 탄소 배출하면서 물건 만드는 애들이 수출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 니들은 어떻게 전기 만들었니? 40%가 석탄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는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돼라고 해서 그러니까 탄소 관세 이런 건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제 물어봤더니 공약이었대요, 공약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나라는 탄소세 매겨가지고 엄청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다른 나라는 막 그냥 뭐 트럼프처럼 파리 협약 탈퇴해서 탄소 펑펑 쓰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저 맨 처음에 소개하실 때 전기차 탄다고 그러고 자전거 탄다고 했을 때 제가 네네. 압박을 느낀 것처럼 이런 IMF가 이런 또 그 피어 프레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느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합의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건 IMF 처방은 그렇게 하라는 거고 유럽도 지금 그걸 보고 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전기가 굉장히 싸게 공급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네네. 네. 싼 전기니까 그걸로 막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수익성이 없어지거나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걸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써서 싸게 이제 전기를 만들다가 탄소세가 이제 그 화석연료에 많이 붙게 되면은 이제부터 단가 엄청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로소득세를 만약에 그러니까 많이 낮추고 대신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예전에는 전기를 많이 쓰면 석탄을 막 써가지고 하는 게 더 쌌는데 차라리 사람을 고용해서 뭐 비슷한 일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용의 변화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뭐 제가 생각해봤는데 새벽 배송 같은 게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새벽 배송 빨리빨리 배송해 준다고 하고 이제 배송비 무료 막 이렇게 하는 정책이 네. 그래서 오히려는 탄소 배출 줄여가지고 매장에서 방문해갖고 오면은 오히려 또 깎아준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저희 IMF 보고서는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또 다뤄보도록 하고 자 저희가 탄소 배출까지 하면서 경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경품 주소 안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니, 한번 그래도 네. 우체국도 그런 네. 거 있지 않아요? 정책? 뭐 바꾼다고 했잖아요. 전동화로. 뭐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오토바이를 타고서 집배원분들이 다니는데 이제 그거를 소형 전기차 바꾸겠다고. 소형 전기차. 그게 언제부턴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자동차도 아무튼 뭐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게 이제 탄소세가 도입되면 더 빨라지는 거고. 어쨌든 네. 지금은 탄소를 뿜뿜하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난번에 주드쌤이 읽어주셨던 경품 이 당첨자분들을 한번 지석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쿠키 0326 네. 인생은 외로움이다. 네. 개주기. 욕하시는 거 아니죠? 파인트리 구글 플렉스 여름숲 오미카엘. 오미카엘님 빼고 네, 오미칼님은 아, 보내셨대요. 예, 네, 봤었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나연쌤 좀 읽어주세요. 심심유심, 캣데디 책사 공갈량, 출세 너굴맨, 드림드림, 미스터 인넷, 행복하게 살자 55, 서연이의 파더님, 네, 미스터 인넷이 아니라 마스터 인넷. 마스터 네. 인넷이요. 네,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 제가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나다니님, 형주랑 선아님, 숲속 푸른 달님, 치요님,
빵지505님, 해피풀풀님, 자, 모두 축하드리고, 꼭 gkr@greenpeace.org로 주소, 우편보 번호, 이름 포함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없는 삶 그 책이 알라딘에서 중고로 4,100원에서 팔리니까 자 받아서 빨리 보시고 예, 판매하시면은 이걸로 뭐 먹을 수 있지? 4,100원은 좀 그렇다. 왜 이렇게 좀 값이 떨어진 거야? 이거 되게 비쌌는데. 12,000원인가 그랬나? 아닌가? 아, 이게 근데 아마 그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예, 최소한 4,600원. 예. 아니, 되게 비싼 거예요. 우리 좀 배송비까지 또 드니까. 하여튼 좀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오늘 IMF 보고서 그냥 맛배기로 좀 봤는데요. 네네. 저희 IMF 보고서 이 파급력이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그쵸. 또 저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예민한 이슈들이 많이 다가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회에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IMF 보고서 2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김지석 선생님, 김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